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첫 주간 시황입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주간을 분석해보고 오는 10일부터 14일 주간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실망스러운 미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으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 유럽이 내부 붕괴에 이르렀다는 내용, 퀸즐랜드 홍수로 호주 달러 약세가 시현되고 있다는 내용, 고용지표 호조 및 물가 상승이 루니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12월 미국의 고용지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에도 고용 창출이 더 많았다는 것은 미국 경기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진전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는 미국의 경기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실업률이 전월에 9.8%에서 9.4%로 하락한 것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는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던져주고 있으며 우리는 적어도 향후 수개월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는 새해 들어 16개 주요 통화 중에 13개 통화에 대해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에 미 달러 지수는 지난 1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달러 지수가 11월 고점이자 주간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이 위치한 81.4345 수준의 저항선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유로화에 대한 매도를 유지하되 최근 저점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US 달러의 매수를 자제하고자 합니다. 한편 미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질 경우 메탈에 대한 매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의 내부 붕괴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변방 국가들이 다시 한번 채권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독일 및 변방 국가 간의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가 최고 수준에 접근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변방 국가의 채권을 타겟으로 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 쏟아져 나올 공급 물량입니다. 포르투갈은 1월 12일에 2014-2020년 채권 입찰을 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다음 주 후반에 채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펀드가 향후 있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근심거리가 벨기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핵심 국가는 아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벨기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여름 2%에서 현재는 4%를 상회하고 있고 다른 변방 국가들과 함께 수익률 상승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주도 정권이 나타날 때까지는 벨기에 채권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변방 국가에 대한 무거운 소식은 유럽위원회의 유럽은행 부문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위험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는 유럽 채권이 매수의 매력적인 자산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부채기가 계속 유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UR USD는 현재 1.30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데 만일 부채 위기가 악화될 경우 유로화의 회복은 난항을 겪을 것이고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2960과 65선을 하회하여 1.2900선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 9월 저점인 1.2650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유로화에 대한 수요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수직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퀸즐랜드 홍수로 호주 달러 약세 시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AUD USD는 2010년 말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 3%가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퀸즐랜드주의 막대한 홍수 피해로 원자재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로 인해 1분기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퀸즐랜드주는 호주 석탄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줄이고 호주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AUD/USD는 0.9850에서 장기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1일 균형표 상단에 위치한 0.9820이 추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세선을 하회할 경우 100일 및 21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0.9710 선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2월 저점이었던 0.9540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등가 수준을 다시 회복할 경우는 1.0100을 지나 1.0200 및 전 고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용지표 호전 및 물가 상승이 루니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 달러화는 루니아 대비 1.84% 하락하였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미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인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캐나다 경제 전망이 양호하며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지표를 보면 12월 순 증가가 11월에 15.2K에서 22K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신뢰 및 소비자 지출도 양호한 신호를 보임에 따라 2010년 4분기 GDP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니아의 긍정적인 또 하나의 소식은 인플레이션 발표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0.5% 상승하여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11월 원자재 가격도 3.5%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며 USD/CAD가 등가 수준 아래로 급락하며 0.9930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오일 가격 상승 전망입니다. 성장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일 공급 부족이 2011년의 오일 가격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간 크루드 오일 재고는 5주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0년 USD/CAD와 크루드 오일 간의 관계가 마이너스 0.64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오일 가격의 상승은 루니아의 강세로 이어질 것임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만일 캐나다와 미국의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긴축 통화 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금리 차에 따른 이유가 더해지면서 캐나다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경기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9일 일요일 호주에서 12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 중국에서 무역 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10일 월요일에는 영국에서 헬리팩스 주택가격지수 12월 소매 판매, 캐나다에서 11월 건축 허가, 4분기 기업 판매 전망, 뉴질랜드에서 기업 신뢰지수, 호주에서 11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겠습니다. 11일 화요일에는 캐나다에서 12월 주택 착공 건수, 호주에서 11월 주택 대출 발표가 있겠습니다. 12일 수요일에는 호주에서 12월 고용지표 발표가 있겠습니다. 13일 목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날로서 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무역수지, 미 연준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1월 산업생산, 1월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14일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고 영국에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info@121forex.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주간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